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사법 처리가 이제 임박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까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서창호, 제3자 뇌물, 이 범죄 이제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받은 뇌물 정황, 그 다음에 이상직에게 준 특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소가 임박하지 않았나. 조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은 이제 다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결국 이상직 이자가 이제 여러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문재인 딸 문다혜 서창호를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 수사. 이 말은 이제 수사 마무리됐다 이 말이죠. 정리부터 해보면요. 서창호가 이제 타이이스타젯 받은 월급하고 이제 주거 지원. 이거는 이제 2억 정도다. 2억대입니다. 2억. 엄청나죠? 뇌물은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근데 월급하고 주거 지원. 이것만 이제 2억이다. 2억.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근데 이것만 받았을까? 이것만 받았을까? 실제 서창호나 문다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이스타항공 있잖아. 이스타항공. 이걸 이게 무료로 탔다. 이런 데 또 보도록. 무료로. 비행기를 이게 무료로 탔다. 이건 또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런 거에 다른 혹시 특혜 지원은 없었는가? 제가 보기에 학비라든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무료로 탔다. 이거는 이제 벌써 발표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다른 특혜도 상당히 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직이는 그렇게 준 대가로 뭘 받았을까? 원래 이제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이재명이도 그렇지만 서로 이제 윈윈이거든요. 쌍방울도 좋고 이재명도 좋고 그래야지 이게 공통의 공모 인식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문재인도 좋고 이상직이도 좋아야지. 그래야만 이게 제3자 뇌물 공통의 공모 인식이 있는 거예요. 고의가. 서로 이제 좋아야 되니까. 그럼 이상직이는 뭘 받았을까? 크게 보면 이제 중진공 이사장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받았다. 그때 컷오프를 시켜줬죠. 최형재 저이. 이분이 컷오프 당했잖아요. 거기 이상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이스타 항공의 항공 노선에도 특혜가 있었다. 항공 노선 있잖아요. 노선. 이것도 이제 특혜를 준. 왜? 이스타가 여러 알짜 노선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지원 대가 아닙니까? 크게 보면 중진공 이사장. 그 다음에 공천. 그리고 이제 항공 노선. 이런 걸 이렇게 받고 대신에 문다혜한테 월급하고 이제 집값이 2억. 그 외에도 이제 비행기 무료 이용.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사에도 넣었지만 뭐냐면 이제 이게 왜 뇌물이 되느냐면요. 아마 이제 서창호가 수입이 없을 때는요. 김정숙이가 문재인가 생활비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수입이 없는데 딸하고 사이가 손자는 있고. 그래서 문재인하고 김정숙이가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타이이스타젯에 돈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지원이 끊었다. 그럼 여기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자기가 생활비를 주다가 어떻게 주습니까? 뭐 여러 개로 주겠지. 뭐 주는데 양인해서 통해서도 주고 그 다음에 특활비 유송화 통해서도 주고 그 다음에 경호처가 많잖아. 주로 경호처 돈을 준 거죠. 그럼 남은 걸 이게 6,6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돈을 주다가 타이이스타젯에서 2억이나 주니까 그럼 이게 생활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지금 기사나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문재인이가 제3자 뇌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창호
다 이게 공범이죠, 뇌물에. 그 다음에 뇌물을 준 사람은 이상직. 기본 골격은요, 옛날에 그 노무현 케이스로 판례를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 때 이제 그 노정연 있잖아, 곽상은 변호사, 종로의 국회의원. 거기에 미국에 뉴욕 지수할 때 그때 그 돈은 박연차, 돈은 이제 그 딸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박연차도 뭐 정경유착이니까 당연히 뭐 혜택을 받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범죄는 노무현의 제3자 뇌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노무현이 그걸 몰랐을까요? 노무현이 근데 자기 노건호 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조카 사이 다 이게 박연차가 도와달라 했거든요. 이미 금액이 한 몇십 도와달라 이게 노잖아요. 연초로. 그 다음에 노건호. 그 사업하는데 도와달라. 그 다음에 딸도 저는 알았다 봅니다. 딸이 미국과 집을 사는데 아버지가 몰랐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이게 권양숙이하고 무늬마 부부라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뭐 저도 이게 집사람하고 별 사이는 안 좋아도 그런 아들, 딸 큰 문제는 이야기합니다. 그 노력에 아빠 책임이 있으니까. 제 아들도 미국에 있거든요. 뭐 사소한 평소에 뭐 사소한 이게 다정다감한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아니 딸이 미국에 가가 집을 사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결국에 그 노무현하고 이번에 문재인 케이스가 100% 똑같다. 그래서 판례도 똑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이 아직 전주지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이제 전주지검에서 아마 처리해라. 기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소환하든지 이런 생각인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거는 이제 그 이창수 전주지검장 때 지금 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승학 지금은 이제 전주에 부장하다가 이번에 옮겨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그 빨리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처리하는 게 기억에 맞다. 왜?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뭐 주영훈 경호처장, 백운호 비서관 그 수두룩한 게 범죄자를 지금 전주지검에 있고 3부장은 한영규라고 있어요. 한영규 부장검사.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도 상당히 평가는 괜찮아. 그렇지만 이게 한영규 부장이 전주에서 이 많은 그 10명이 넘을 텐데 피해자가 이걸 처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서울중앙으로 가져가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그 구체적 금액까지 모든 게 놓으면 이제는 이제 뭐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걱정돼가 대검의 간부 후배들한테 야, 너 이게 혹시 문재인 기소 안 하고 묻어버리는 거 아니야? 제가 몇 번 옛날 물어봤더니 거기 형님 이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사건을 없는 걸로 묻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왔다 이거지. 너무 많이 파헤쳐버린 거예요. 아니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피해자로 전원해가 압수수색 다 해버렸잖아요. 조현옥 인사수석 노잖아요. 전부 노잖아. 그 피해자로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놔 버렸잖아요. 엄청 커졌잖아요. 이걸 이게 없는 걸로 덮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게 이 사건은 문재인이가 빠지면 범죄가 안 되잖아요. 제3자 뇌물이니까 공무원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만 사건은 이게 100% 처리된다. 이러면 이게 문재인도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때 동시에 됐지 않습니까? 재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 동시에 재판에서 이게 갚아주는 이게 법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법적 정의. 그래서 오늘 금액이 2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비행기 무료 탑승이나 엄청나게 특혜가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적에 받은 거로는 중진공하고 공천 외 노선 이런 것도 있었다. 이 말씀 드리고 지금은 이제 전주지검의 3부장 한영규 이분도 잘하는 검사지만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씀도 마지막 드리고 아마 이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이 파헤쳤기 때문에 기소하면 이게 10년 이상의 행위인데 뭐 뇌물 어떡합니까? 기소하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